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못 받게 되었다고요? 네, 통장에 3,600만 원이 넘으면 끝입니다. 평생 모은 돈 때문에 매월 43만 원을 나라로부터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5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죠. 30년 넘게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십니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둔 작은 저축과 자녀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 명의로 둔 작은 부동산 때문에 저는 단 1원의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얼마의 돈이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똑똑하게 관리해서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민센터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법적 자산관리 팁을 얻게 됩니다. 노후 20년 동안 최대 1억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 부자도 아닌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니 노후 준비는 충분치 않았거든요.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면 생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마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죠. 하지만 모든 노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 즉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정확히 얼마일까? 어떤 항목들이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노후에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계속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79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득 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먼저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놀랐던 부분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통장에 3,6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단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예금은 기본 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3,6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로 나누면 매월 1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실제 소득까지 더해지면 금방 소득 인정액 상한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평생 모은 작은 저축 때문에 매월 43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20년만 계산해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문구점을 운영하며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도 남은 돈 4,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집을 살 때 제 명의로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시가 2억짜리 아파트의 공동명의자가 되어 있었죠. 제 계산으로는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달랐습니다. 예금 4,500만 원은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었고 아파트는 제 지분이 50%니까 1억 원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니 제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65세가 되기 전에 적절한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 매월 4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65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의 현금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큰 금액 이체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명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의 노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안 받는 것은 더 큰 손해입니다. 두 연금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장 잔고 확인 현금과 예금은 그대로 소득 환산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현황 점검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확인하고 실거주 주택인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3. 소득 상황 파악 모든 소득원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4. 지역별 기본 재산액 확인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5. 사전 소득인정액 계산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잘 활용해도 기초연금 신청 시 불필요한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준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 전부터 계획하기 55세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2. 법률 자문 구하기 필요하다면 노인복지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3. 주기적으로 정책 확인하기 기초연금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4. 가족과 함께 계획하기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김영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65세가 되기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고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의 공동 명의자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통장의 돈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행했죠. 둘째, 나머지 금액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침대, 보청기, 노인용 스마트폰 등 앞으로 필요할 물건들이었죠. 셋째, 아파트 공동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모든 대출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김 씨는 65세가 되었을 때 무리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43만 원, 1년이면 516만 원, 10년이면 5,16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B씨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가 월 70만 원으로 A씨보다 10만 원 적게 받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액을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재산의 공제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치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도시에 살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도시 2억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 중소도시 2억 원 마이너스 8,500만 원 1억 1,5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 농어촌 2억 원 마이너스 7,250만 원 1억 2,75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 이런 차이가 소득인 정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금전적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추가 혜택이 따라옵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공공요금 할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생활지원.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합니다. 4. 교통비 지원.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통신비 감면. 일부 통신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비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가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월 43만 원의 기초연금과 함께 이런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 월 20만 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는 최대 4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는 월 5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미래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3.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신청복지로 앱. 4. 신청서 작성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심사 대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6. 수급 시작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 정부는 여러분의 모든 금융 자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앞서 말씀드린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 후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신청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요청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복잡한 경우 노인복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거부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개선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건강관리의 투자 정기검진, 필요한 약품, 영양제 등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세요. 2. 식생활 개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양질의 단백질 등 영양가 있는 식사에 투자하세요. 3. 여가 활동 취미, 문화생활, 여행 등 즐거운 노후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세요. 4. 응급 상황 대비 일부는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세요. 5. 손주 용돈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진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진실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진실 주택 등 일부 재산은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진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 진실 상황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상되는 변화.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금액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선정기준액 조정. 물가 상승과 함께 선정기준액도 조정될 것입니다. 3.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 변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의 소득 환산율 조정. 현재 연 4%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 정보 업데이트.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유연한 재산관리 상황에 따라 재산관리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를 하세요. 3. 전문가 상담 필요시 노후 설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준비 없이 65세를 맞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매월 43만 원, 연간 516만 원,
10년이면 5,160만 원, 20년이면 1억 3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된다면 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